코스피가 중국과 미국발 훈풍에 단숨에 1930선을 탈환했습니다. 오늘 오전 매수세를 나타내며 외국인 기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던 외국인은 오후 들어 1,400억 원의 물량을 쏟아내며 국내 증시에서 25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대차가 5년 만에 새로운 6세대 아반떼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신형 아반떼로 부진했던 판매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2년 새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20대가 38%나 급증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라기보다는 부모가 자식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수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중국과 미국발 훈풍에 단숨에 1930선을 탈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7.7% 폭등했고 상하이 종합지수도 2.29%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 안정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기대감 등이 아시아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는 오늘 1.3% 상승 출발한 후 점차 상승폭을 키워 2.96% 오른 193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오전 매수세를 나타내며 25거래일 만에 외국인 기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순매도로 전환해 1,470억 원을 팔았습니다. 이로써 외국인은 오늘까지 25일 연속 매도하며 역대 두 번째 최장기간 매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개인도 역시 3,893억 원을 팔았지만 기관이 5,196억 원어치를 강하게 사들이며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올해 안에 사적연금 활성화법을 위반해서 현재 개인연금 연 400만 원, 퇴직연금 700만 원으로 이분화된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같은 비근로자 간의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노후 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이 사적연금에 돈을 넣으면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고용노동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가 6세대 신형 아반떼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신형 아반떼는 이미 출시 전 사전 계약이 5,000대 계약을 넘어섰고 개별 소비세 인하 등 국내 판매 여건도 좋은 상황이라 현대차 실적 향상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5년 만에 새로운 6세대 아반떼를 출시했습니다. 간결한 디자인 속에 더욱 넓어진 차량 전면의 헥사고널 그릴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신형 아반떼는 현대차가 글로벌 준중형 세단 개발을 목표로 2010년 프로젝트명 AD로 개발에 착수해 5년여 만에 완성한 야심작입니다. 현대차는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서는 자동차 본연의 성능을 혁신해 기존 준중형차를 뛰어넘는 품질을 구현했다고 자신했습니다. 신형 아반떼는 엔진 성능을 개선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저중속 영역에서 높은 힘이 발휘되도록 해 체감 주행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연비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디젤 모델의 경우 복합 연비는 리터당 18.4km로 이전 모델 대비 13.6% 높아졌습니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주행 기술이 대거 투입돼 사고 예방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저희들은 준중형 차급임에도 불구하고 차급에 갇히지 않고 차급을 뛰어넘는 그러한 안전사양이라든지 편의사양을 적용해서 고객들이 저성장 시대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형 아반떼는 최근 부진한 현대차의 국내외 시장 판매량을 끌어올릴 선봉 역할을 합니다. 아반떼는 현대차의 판매량을 이끄는 대표 볼륨 모델입니다. 1990년 1세대 모델 출시 후 지난해 10월 국내 단일 차종 가운데 최초로 전 세계 누적 판매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93만 대가 팔려 토요타 코롤라와 포드 포커스에 이어 전 세계 판매 3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신형 아반떼 국내 판매 목표를 5만 대로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국내 11만 대, 해외 59만 대를 팔아 총 70만 대를 팔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소세 인하와 함께 볼륨 모델인 아반떼가 새롭게 출시됨에 따라 주춤했던 현대차의 판매량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8월 주택매매 거래량이 94,110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2%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월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달은 8월을 포함해 1월, 3월, 4월, 5월, 7월 등 올해 벌써 6차례입니다. 1월에서 8월간 누적 주택 거래량도 81만 5,581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0.1% 늘어났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4만 9,892건으로 43.3%, 수도권 외 지역은 4만 4,218건으로 6.4% 증가했습니다. 서울은 18,733건으로 71% 늘었고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2,680건으로 50.3% 늘었습니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 가격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수도권 일반 단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강남 대치음마 76제곱미터는 7월 9억 6천만 원에서 8월 9억 6,500만 원으로 올랐고 강남 개포주공 50제곱미터는 8억 8천만 원에서 8억 8,50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고양 일산마두 강촌마을 47제곱미터는 2억 2,800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경기 군포 세종 58제곱미터는 2억 7,900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으로 각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20대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2년 새 38% 급증했습니다. 주택 구매 능력이 부족한 20대가 실제로 대출받아 집을 산 것일까요? 부모가 자식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20대가 급증했습니다. 이를 두고 20대가 집을 산다며 새로운 트렌드 아니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20대가 무슨 수입으로 수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택 구매 능력이 크지 않은 만큼 부모가 자식 명의로 집을 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농협, KB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20대 주택담보대출액은 2013년 8월 3조 5,307억 원에서 2015년 8월 4조 8,87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년간 38% 급증한 것입니다. 20대 집담보대출액이 급증했지만 대출자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2년 전에 비해 0.3%포인트는 2.1%를 차지했을 뿐입니다. 10대 집담보대출액도 2013년 8월에 비해 9% 늘었습니다. 10대와 20대의 집담보대출 증가는 부모가 자식 명의로 분양을 받거나 기존 주택을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20대의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노예 축적을 위한 어떤 부모들의 재산 증대 수법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에 비해 전체 대출의 21.4%를 차지하는 30대 주택담보대출은 2년 전보다 27% 늘어난 10조 3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세난에 지친 30대들이 매매가에 육박할 정도로 전세값이 오르자 집을 산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문가들은 30대는 전세난에 지쳐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에 불과한 20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50대인 부모가 집을 사는 경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대 집담보대출은 2년 전보다 1.5%포인트 비중이 줄었고 대출 잔액은 7% 느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해방동일 기업이죠. 아모레퍼시픽이 올해로 70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 연구실을 세우고 걸어온 여정에는 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 그리고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화장품, 원대한 기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오늘 창립 7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정한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등 다양한 뷰티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사로잡은 쿠션 화장품과 한방 화장품 덕에 올해 초에는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10위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아시아가 지녀온 깊은 지혜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의 소명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원대한 기업인 그레이트 글로벌 브랜드 컴퍼니로 확고히 도약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아모레퍼시픽의 성장은 지난 1990년 태평양 그룹의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태평양증권, 태평양패션 등 24개였던 계열사를 15개까지 줄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산하던 외환위기 당시에도 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실탄으로 뷰티 사업에 주력해 세계적 수준의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의 유력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100대 혁신 기업 중 28위에 등극하며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글로벌 메가시티에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나의 한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 아시아 시장,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중동, 또 인도, 남아메리카 이외의 여러 가지 시장들에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출 또한 다양한 뷰티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마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3조 원을 웃돌았던 매출은 지난해 4조 1,119억 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1조 원 이상 올랐습니다. 올해는 사상 첫 매출 5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 회장은 오는 2020년까지 매출 12조 원과 글로벌 사업 비중 5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K-뷰티 기업으로 성장한 아모레퍼시픽. 세계 뷰티 시장을 사로잡을 글로벌 톱 플레이어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DRAM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세계 최초로 12기가비트 모바일 DRAM을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바일 DRAM은 스마트폰 등의 저장 장치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타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보다 10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데이터 저장과 삭제를 반복해 모바일 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12기가비트 모바일 D램은 지난해 12월 양산을 시작한 20나노 8기가비트 D램보다 용량이 50% 향상된 것으로 속도 역시 30% 이상 빨라졌습니다. 최신 고속 PC용 D램보다 2배 빠르고 소비 전력도 20%가량 덜 듭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12기가비트 D램에 기반한 올인원 메모리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메모리의 사업 영역을 기존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에서 울트라 슬림 PC, 디지털 가전, 차량용 메모리 시장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뜨거웠던 분양 시장의 열기가 재건축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재건축 물량은 전국 37,842가구로 전년 대비 124% 급증했습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분양가가 오르면서 주변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올해 재건축 물량이 대폭 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자, 재건축 시장이 지금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물량도 전년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할 재건축 물량은 42개 단지, 총 37,842가구입니다. 지난해 재건축 물량인 16,931가구와 비교해 124%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처럼 재건축 물량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9월에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올해 4월에는 민간 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습니다. 또 이달 초에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됐는데요. 기존에는 동별 구분 소유자 동의율이 3분의 2를 넘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2분의 1만 동의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의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국 재건축 단지 중 가장 주목되는 곳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입니다. 서초, 대치, 반포 등 강남 핵심권에 들어서는 재건축 아파트는 수요가 많고 투자 가치도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SK건설이 강남구 대치동 국제아파트를 재건축해 분양한 대치 SK뮤는 평균 5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우성 2차를 재건축하는 레미안 서초 STGS는 올해 초 주민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상 33층 5개 동에 전용 면적 59에서 134제곱미터 593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우성 1차 역시 지난 3월 중순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안이 통과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을 했고요. 또 인근 신동아 아파트는 4월 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 그 인근 무지개 아파트도 지난 7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분양가도 오르고 있다죠. 네. 재건축 분양가가 오르는 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민간 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를 없앴는데요. 조합이 자유롭게 분양가 책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반 분양가를 높여 조합원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일반 분양을 하기로 했던 송파구 가락시형 아파트는 조합과 시공사 간 분양가 합의 등이 지연되면서 다음 달 말로 일반 분양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던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조합 관리 처분 당시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평균 2,515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올해 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상반기 분양을 포기하고 일반 분양가 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조합 측은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2,700만 원에서 2,800만 원 선에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격은 관리 처분 당시에 비해 3.3제곱미터당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올린 것입니다. 현재 가락동 일대의 새 아파트 시세가 3.3제곱미터당 2,300만 원에서 2,400만 원에 형성이 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가 오른 것이 인근 단지로도 좀 확산이 될까요? 네, 이런 분위기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인 반포동 3호 가든 4차의 경우 이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선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잠원동 반포 한양과 12월 분양하는 신반포 5차 재건축 아파트도 일반 분양가를 당초 계획보다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단지들이 앞다퉈 분양가 인상을 추진하면서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의 일반 분양가도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13년 3.3제곱미터당 평균 1,849만 원이던 강남 4개 구의 일반 분양가는 지난해 3.3제곱미터당 2,066만 원으로 11.7% 올랐습니다. 이달 초에 평균 분양가는 2,205만 원으로 작년 대비 6.8% 상승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재건축 시장 전망 짚어주시죠. 네. 자, 분양시장 호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정부도 지속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재건축 시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좀 전망하고 있는데요. 윤지혜 부동산 114 선임연구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회복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비사업 진행에서의 안전진단 간소화라든지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고요. 또한 올해 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규제 완화 더불어서 일반 분양에 따른 수익성까지 높아지면서 현재 분위기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달아오르는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넉 달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14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만 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매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입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5만 6천 명 늘어났지만 농림어업과 도소매업 취업자가 각각 11만 5천 명과 7만 4천 명 줄었습니다. 금융과 보험업 취업자도 4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고용률은 60.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떨어졌고 OECD 비교 기준인 15살에서 64살까지의 고용률은 65.9%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실업률은 청년층과 50대의 구직활동 증가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도 92만 3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애플이 첫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를 출시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 야심작인 기어 S2를 선보이며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G전자의 워치업에인 중국 화웨이의 화웨이워치 등도 스마트워치 경쟁에 가세하면서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1년여 만에 동그란 모양으로 새롭게 나타난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 S2. 원형 베젤을 왼쪽으로 돌리면 문자, 전화 등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앱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We found our inspiration in a simple, perfect shape. A circle. 기어 S2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 결제 기능입니다. 신용카드를 기어 S2에 등록하면 버스, 지하철, 편의점 등에서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으로 간편 결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379유로로 지난 4월 출시된 애플의 애플워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들의 정면 승부가 기대됩니다. LG전자도 LG워치 어베인 럭스로 고가 시계 컨셉의 스마트워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몸체에 23K의 금을 입히고 고급 악어 가죽의 시계줄을 사용했습니다. 어베인 럭스는 보석 매장에서 500개만 한정 판매될 예정입니다. LG워치 어베인 럭스는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한 한정판 제품입니다. LG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폰들과도 연동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세계 3대 휴대폰 제조사로 급부상한 중국의 화웨이 역시 원형 디자인의 화웨이 워치를 내놨습니다. 일반 시계와 같이 몸체에 용두를 배치해 전통적인 시계 본연의 멋을 살렸습니다. 스마트워치와 같은 밴드형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2020년까지 1억대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스마트워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IT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즐거운 내리막길을 걷던 LG전자의 주가가 최근 확연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6만 원대 초반이었던 LG전자의 주가는 지난달 21일 39,3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1일을 저점으로 LG전자 주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전날 6.71% 급등한 데 이어 오늘도 LG전자 주가는 1.95% 상승한 4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유한타증권과 키움증권 등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LG전자가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과도한 저평가 진단을 바탕으로 주가가 바닥을 짚고 턴어라운드에 나서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로 유한타증권은 5만 8천 원을, 키움증권은 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영국 테스코에서 토종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로 주인이 바뀐 홈플러스가 시장에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대형마트 업계의 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MBK는 기업 인수 뒤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높여 재매각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왔습니다. MBK는 인수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2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현재 대형마트 14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8조 7,556억 원의 매출과 1,82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홈플러스가 가격 인하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맞대응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1위인 이마트는 그동안 집중해온 상품 경쟁력, 서비스 품질, 온라인 사업 강화 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롯데마트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사업 재검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LG화학이 글로벌 화학기업 순위에서 국내 업체 중 가장 높은 13위에 올랐습니다. 한화케미칼은 처음으로 45위에 진입하는 등 국내 4개사도 글로벌 톱 명단 5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화학학회 ACS의 전문 잡지 CNEN이 최근 발표한 2014 글로벌 탑 50 화학기업 순위에 따르면 독일의 바스프가 전 세계 화학기업 중 1위로 평가됐습니다. 뒤이어 미국의 다우케미칼과 중국의 시노펙이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빅과 미국의 엑손모빌도 톱5 화학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LG화학이 2012년 13위로 상승한 뒤 3년 연속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롯데케미칼이 26위, SK이노베이션이 30위에 올랐습니다. 씀씀이를 줄이고 메르스 사태 등이 겹친 탓에 외국인 관광객이 상반기에 국내에서 쓰고 간 돈이 반년 만에 10% 넘게 줄었습니다. 은행들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대출 채권이 최근 5년간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20만 원이 넘는 물품을 해외 직구 시 무게가 3kg 이하이면 과세 운임이 30% 싸집니다. 롯데그룹이 지난달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 스스로 전역을 늦춘 장병들 가운데 현재 전역했고 또 취업 의사를 밝힌 12명을 전원 특별 채용합니다. 네, 오늘은 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귀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숫자 9가 연속되는 날인 9월 9일을 귀의 날로 지정했다는데요. 나와 다른 의견 또 듣기 싫은 소리에도 한 번쯤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